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민명리 강의로 간지러운 10번째 시간 계엄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는 55페이지입니다. 교재는 무민명리 강의로 55페이지 계엄수입니다. 먼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엄수, 빗물, 겨울물, 생수처럼 부드럽고 어디든지 자신의 역할을 한다. 앞 시간에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임수는 큰 물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장맛비와 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 같은 물을 말을 하기 때문에 임수는 어떤 뭘 뒤엎어버린다라거나 어떤 지형을 바꾼다라거나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그런 강물들을 말하는 것이 임수입니다. 그 반면에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비 같이 잔잔하게 내리는 비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의 개울물처럼 집 앞에서 조그맣게 때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흘러가는 물들을 계엄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임수는 어떤 큰 물이기 때문에 뭘 바꾸거나 방향을 꺾거나 내가 그 물을 쉽게 조정하거나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기질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엄수는 그와는 달리 조그맣게 내리는 빗물이고 때로는 집 앞에 흘러가는 조그마한 개울물이다 보니 그 물의 크기가 크지 않고 힘도 많이 없고 때로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엄수를 좀 쉽게 방향을 꺾거나 때로는 구덩이를 파서 뭘 고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반면에 계엄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꼭 필요한 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수같이 큰 강물,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쉽게 조정하거나 먹거나 이렇게 마시거나 할 수는 없지만은 계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다가 보니 조금만 고여있는 물을 조금만 가라앉히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들을 말하는 것이 계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의 의입니다. 개는 분별한다는 뜻에서 헤아릴 규자에서 따왔다. 다 왔는데 새 생명이 남녀나 암수로 분별한다는 뜻이다. 씨앗이 태어나 다시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잉태하여 나오는 것이다. 아까 했듯이 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다음에 다시 물 밖으로 땅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조용히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정은 온화하고 때로는 차분하고 뭐가 눈에 띄게 급박하게 변화라든가 앞장선다라든가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는 기질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역할은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좀 뭘 알아주지 못한다라거나 주변에서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욕심도 있고요. 시샘도 좀 있고 때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걸 확장해서 키우는 기질도 있지요.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오뚜기와 같은 기질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엄수의 장점입니다. 개수는 지모가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특출하며 준법 정신이 있으면서도 임기응변에 능하며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두 번째 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해결 방법을 찾아내며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판단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사에 조용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상대를 잘 파악하며 물처럼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역할을 하며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은근한 끈기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다. 전에 임수 설명할 때 슬쩍 얘기해드렸습니다만은 물은 사주의 천간에 물이 많으면은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다가 꼭 공부 잘한다고 하는 뜻이 같다라고 말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많으면은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임수는 뚜렷하게 그런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개수는 꼭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고요. 지분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수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어떤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그 틈으로 이제 스며들어가서 그 조그만 구멍을 크게 키우는 기질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부딪혀도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때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가 있다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고 차분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온화하고 냉정한 어떤 차분하고 뛰는 기질은 톡톡 튄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 그랬죠. 때로는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환경에 잘 적응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조그만 개울물이 흘러가다가 앞에 막힌 게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때는 푹 파인 게 있으면 거기다 고였다가 은연중에 때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또 물이 넘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 기질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에서부터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물이다가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환영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래 물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구멍을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이 개수의 기질은 치밀한 기질도 있고요. 좀 꼼꼼하게 뭘 계획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뭘 한 방에 바꿀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도 하고 뭘 하더라도 주변의 것을 많이 살펴가면서 주변의 것을 잘 살피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내거나 주변에 적합한 행동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화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끈질기기도 합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개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개일 간의 단점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와 변신에 능하지만 자칫하면 줏대가 없어 보이고 자기 꾀에 자신이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도자보다는 참모 보좌역이 어울린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뭘 어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 만한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통칭해서 할 수 있었을 때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개수는 좋은 장점으로 따지면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나쁘게 말을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질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이끌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기질도 좀 약하다가 보니 앞장서서 행동하는 리더보다는 그 앞장하는 사람을 뒤에 따라가면서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는 힘이 부족하고 주변의 역량에 따라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개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조그만 구멍에도 물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끈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강력한 반대가 있다라든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악조건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개수는 그것을 넘어가거나 이기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강하게 밀어붙여서 성취하는 기질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는 것에 비해 행동력이 부족하거나 앞장서야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며 고민하거나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참모들의 좀 특징이 그렇죠. 리더는 앞장서서 행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돌파해 나가거나 이겨서 나가는 것이 앞장서는 기질이고 리더의 자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개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행동력이 느리고요. 또 내가 결정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걸 이겨나가기보다는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또다시 생각에 잠기다가 보니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때로는 보시는 행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말만 막 많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조 없는 이중 성격처럼 보일 수 있고 자칫 비밀을 감추는 것처럼 보여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진드기같이 달라붙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했듯이 개수라고 하는 특징이 그거라 그랬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순응하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때로는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그걸 이겨져 나가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길을 강하게 돌파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하는 적극적인 성격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내가 어떤 뭐 굳이 햇볕과 양지와 음지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너무 또 주변 환경에 휩쓸려 가다가 보니 주변 사람들이 썩 거래하는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때로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기질도 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을 개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늘상 얘기했지만은 개라고 하는 간지는 10간 중에 개의 간지는 1년으로 따지면 36.5명 정도가 산술학적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수가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개수의 역할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그래서 개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고 우리가 쉽게 핸들링할 수도 있는 빗물이고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방향을 꺾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언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개수라고 하는 물은 언제 필요할까라는 말에서는 계절로 따지면은 제일 먼저는 가을에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을에 물이 많이 필요 없고 따뜻한 햇볕이 내려줘야 곡식이 무르익고 단단해지고 때로는 뭐 튼튼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물은 가을에 꼭 필요한 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절기는 가을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많은 물은 아니지요. 조그만 물이고 우리 생활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물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개수가 가을에 가장 자신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식물이 자라 올라가는 봄에 그 개수의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봄에 개수가 자신의 역할을 또 합니다. 아무래도 식물이 쑥쑥 자라 올라가기 위해서 수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가을에 제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봄에 두 번째로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름에는 물이 필요 없나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우리 요즘같이 한창 더운 절기에 물 한 바가지 끼얹어가 바닥에다가 끼얹어 보십시오. 그 물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개수는 여름의 역할을 오래 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 물 한 바가지 바깥에 끼얹어 보세요. 그러면 물이 금방 얼어버리죠. 또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과 이 물은 강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과 여름에 자신의 역할이 가장 크고 여름과 겨울에는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을과 봄이 좋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봄, 임묘진, 물이 필요한 계절이니 꼭 쓰일 곳이 필요한 곳이 많다. 그 다음에 여름, 사오미, 더운 날이라 쓰임새는 있지만 약한 물이라 고통이 있다. 그렇죠? 약한 물이니까 자기가 주변을 식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을, 신유술, 강한 물은 필요 없지만 쓸모있는 물이라 덕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을이라고 해서 물이 필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임수같이 큰 물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그 조그만 가느다란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가을에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 해자축, 차가운 바깥 기온이 물을 얼려버려 자신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수라고 하는 물은 자신의 역할을 별로 하기는 어렵다. 겨울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과 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개수는 몇 시에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개수는 큰 물은 아니고 약한 물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유시에 태어나면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시가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시간은 또 언제일까요? 나쁜 시간은 인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유시가 자신한테 좋은 시간이고
인시가 자신한테 나쁜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시간과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을 얘기해 드렸더니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시에 태어나면 전부 다 좋고 인시에 태어나면 전부 다 나쁜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여기서 뭐 전부 다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을에 개수가 가을에 좋다고 했는데 그럼 가을에 태어나면 무조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좋다 나쁘다 편향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냥 평범한 시간 12개 중에 12시즌 중에 개수는 유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대체로 좀 발달을 하더라. 때로는 인시에 태어나면은 대체로 좀 발달이 느리더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유시에 태어나니까 무조건 좋고 인시에 태어나면 무조건 나쁘고 또 개수가 가을에 좋다고 무조건 가을에 태어나면 좋고 봄에 태어나면 좋고 여름에 태어나면 나쁘고 겨울에 태어나면 나쁘다. 이렇게까지 너무 한쪽으로 yes와 no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초반기이기 때문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8글자를 다 살펴보지 않고 한 글자만 가지고 절기와 따지거나 12신 중에 한 2개 정도만 따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가을과 봄이 되거나 아니면 여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겨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니까 지금은 아직 8글자를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요런 정도로 개론 느낌이니까 요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천간에 올리면 어떤가? 천간에 무엇과 올리면 발달이 빠를까?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수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라고 말하셨을 때 조그맣게 내리는 빗물이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물이고 일상에서 필요한 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개수는 아무래도 기라고 하는 논밭이 개수한테 가장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기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나무의 열매를 열게 해서 우리 생활에 볼 필요한 것들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목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물은 뭐 조금 이거는 논란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병화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개수가 병화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뭐 나중에 좀 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재물의 인연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신금도 필요하더라. 신금도 필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 갑, 병신 정도가 있으면은 개수한테 쓰임이 천간에서는 크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또 다른 천간을 보면은 무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는 개 입장에 따지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꼭 좋다 나쁘다를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거 전부 다 천간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통칭해서 좋다라고 말을 하듯이 개수도 그 무도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괄호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반반씩 있었을 때 이렇게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괄호를 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어떨까요? 개수가 을목이 있었을 때는 꽃을 피우기는 합니다. 을목 자체가 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풀이고 꽃이다가 우리한테 뭘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달이 크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겠죠. 뭐 정화는 어떻습니까? 뭐 정화는 열 에너지고 우리가 주변에 보시는 가스불, 라이터불 이런 건데 뭐 하늘에 빗물 내리면 당연히 쓸려져 가버리고 없겠지요. 그래서 개수도 뭐 썩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떨까요? 뭐 경이 신이 있으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총명하고 머리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덕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총명하고 정은 있다 이런 것들은 역학에서는 뭐 그렇게 취급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말하고 그걸 위주로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역학은 기본으로는 덕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덕은 크게 말하면은 큰 범위라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선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총명을 하고 머리는 재주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은 좀 약하다.
이렇게 나머지 천간들과의 관계를 조합을 한번 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실제 사주를 개수의 일주인 실제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꼭 그랬죠. 여기다가 사주에 지금 아직 공부를 할 때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단계별로 따지면 오행을 익숙하기 위해서 음양 오행을 꼭 표시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양 오행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화는 음의 화지요. 개수도 음의 수입니다. 신금은 음의 금이고요. 무토는 양의 목토입니다. 진토도 양의 토죠. 유금은 음의 금입니다. 사화는 양의 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양의 화입니다. 이렇게 생각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이 사람이 무진년생, 이 사람은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행의 개수도 함께 내보라 그랬죠. 오행의 개수는 목이 몇 개인가? 목이 몇 개인가? 목은 없다. 화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세 개. 화가 세 개. 토가 하나, 두 개. 금이 몇 개인가? 두 개 있죠? 수가 몇 개인가? 한 개. 그러고 나서 또 표시할 때 이거 어떤 사주 해설서를 쓸 때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절기를 한번 살피십시오. 그 다음에 천간의 어울림은 어떤가요? 오행의 과다를 알아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아직은 요 4개 정도 수준까지만 배우셨으니까 요걸 가지고 먼저 한 번씩 차분하게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개수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물이고 때로는 아이디어가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잘 적응하고는 간다. 근데 단점으로 따지면은 한 가지 내가 먼저 앞장서는 기질이라든가 밀어붙이는 기질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절기는 개수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개수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봄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나요? 절기는 꼭 월지를 가지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그 사람은 6월에 태어났으니까 6은 가을이죠. 그래서 절기는 가을에 태어나서 절기는 잘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어떨까요? 개수는 뭐 어울리면 좋다고 그랬죠? 간목, 병화, 기토, 신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간목도 없고 병화도 없습니다만은 신금이 있고요. 때로는 무토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했지만은 이 경우에는 일간이 하나가 있고 무토가 있고 나와 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나마 천간에는 어울리면 괜찮다 정도, 좋다, 엄청 좋다, 썩 좋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어도 괜찮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행은 어떨까요? 오행의 과다로 따지다가 보니 목이 없고 화가 없죠. 화가 많지요. 그럼 목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성의 인연이 약하다라고 했었고 때로는 몸의 5대 우리 장기로 따졌었을 때
몸에 간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많으면 뭐가 라고 했습니까? 폭발적인 기질이 있다고 했었고, 탄진지화가 발생한다고 했었고, 용감무쌍하다라고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심장, 혈압이라고 하는 심장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내가 얘기하면은 아주 공부를 우수하게 하신 겁니다. 지 사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용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이는 많은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 사주를 봐오니 이 사람 사주는 제가 상담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검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검사가 막 초임으로 돼서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번 문의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주는 이 정도만 풀이하겠습니다.